1차가 델타죠. 그러면 델타는 바로 옆에 있는 거 있죠? 자, 요 V를 바로 옆에 있는 거에 이렇게 컴먼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V 전기기사 실기 이제는 모듈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빈쌤의 전기교실의 임정빈입니다. 모듈형은 패턴입니다. 그 패턴 오늘 완전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요, 변압기 결선도인데 전기기사 실기에서 매 회차마다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결선도 종류별로 쭉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잠깐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워낙에 출제 빈도수가 높은 문제라서 요 그림 그리는 거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변압기 세대를 1차를 델타, 2차를 Y로 결선한 경우 미완성 부분을 결선도를 완성하고 장점 두 가지와 단점 두 가지를 적으시오. 장점 두 가지, 단점 두 가지는 이따가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미완성된 부분의 결선도를 완성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접지개소에 접지 표시를 할 것.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게 접지개소가 잠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접지개소를 적어놨다라고 하면 접지개소를 고려해서 접지를 하자. 그러면 하나는 델타고 하나는 Y인데 이 델타 Y를 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변압기가 한 대, 두 대, 세 대. 1차 측, 2차 측입니다. 그러면 요 1차 측이든 2차 측이든 결국에는 A, B, C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 B, C가 나오게끔 선을 하나씩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올려서 요거를 제가 A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요 U 부분 있죠? 요 U 부분도 이렇게 쭉 올려서 요 부분을 제가 B라고 할게요. 위에 점은 굳이 안 찍으셔도 돼요. 제가 그냥 보시기 편하게끔 이렇게 C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1차가 뭡니까? 델타. 1차가 델타죠. 그러면 델타는 바로 옆에 있는 거 있죠? 자, 요 V를 바로 옆에 있는 거에 이렇게 컴먼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V도 바로 옆에 있는 요 부분에다 이렇게 컴먼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요 V도 앞으로 가야 되겠죠? 요 V도 쭉 앞으로 가서 요 부분에다 이렇게 컴먼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컴먼 표시 반드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는 Y죠. 2차가 Y라 하더라도 1차랑 똑같이 자, 요 U는 그대로 나와서 요게 이제 A 부분. 그리고 요 U도 쭉 나와서 요게 B 부분. 요 U도 쭉 나와서 요게 C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얘는 뭐를 해야 됩니까? 여기 V 있잖아요. 이거를 다 묶어서 접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지로 가고 요거를 묶을 거예요. 여기서 묶어서 여기 커먼 표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묶어서 여기 커먼 표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접지를 해주시면 되고,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외암을 접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요 외암도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도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마지막, 자, 요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접지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저희 답안처럼 요 부분을 제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림을 그려주셔도 무방하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답안까지 같이 저희가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공부하실 때 이러한 자료실 잘 이용하셔서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료는 저희 요 영상 밑에 보시면 링크를 제가 걸어놨습니다. 그 링크 가져가지고 자료실 들어가시면 요 유튜브 관련돼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저희는 촬영과
그 다음에 PDF 자료와 이런 식으로 해놓고 또 필요하면 단톡방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뭐 질문하실 거 간단하게 있으면 단톡방 이런 방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방도 오시고 저희 자료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간단히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점 2가지, 단점 2가지는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Y결선의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므로 고전압을 공급한다. 이건 수용가에 공급해 주는 거고요. 우리 델타 결선은 내부에서 순환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어디에서는 외부로는 제3고조파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각 결선에서는 제3고조파가 존재하지 않고요. 단점으로는 중성점을 접지해 놨기 때문에 2차 측, 부하 측에 사고가 나서 그 사고에 대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전류에 의하여 뭐가 된다? 바로 통신장애와 같은 심각한 유도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1, 2차 간의 선간전압의 사이의 위상차는 30도 이어서 변압기 한 대가 고장됐을 때 전원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이번에는 델타 결선하고 이 방식의 장점과 단점 3가지씩을 나열하셔요. 이것도 제가 이제 처음에 한번 알려드렸으면 이제 쉽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U 라인 있잖아. U 라인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쭉 하나 거주시면 되고, 얘도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쭉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결할 때는 델타 1차도 델타, 2차도 델타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부위가 U로 가서 묶이면 되고, 옆에 있는 부위가 U로 가서 묶이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가 나와서 여기 있는 부위랑 연결이 되면 되죠. 이렇게 연결되면 끝. 얘도 2차도 델타잖아요. 그러면 델타 옆에 가서 U랑 묶이면 되고요. 부위가 또 옆에 가서 U랑 묶이면 되고요. 또 다시 여기 쭉 와서 요 부위랑 같이 묶이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끝! 그래서 요 Y결선하고 델타 결선은 접지를 해라 라는 멘트가 나오기 전에는 따로 외암 접지는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결선만 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참고해서 답안 그림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 똑같이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 그렇게 쉽게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최근에 출제 빈도수가 엄청 높았던 그런 형태의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입니다. 우리 델타 결선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 결선에 의하여 제3고조파가 존재하지 않는다. 변압기 한 대 고장 시 V 결선이 가능하다. 선전류가 상전류의 루트 3배이므로 대전류, 대용량의 부하에 적합하다. 단점 3가지로는 지락사고 시 지락전류의 검출이 어렵다. 별도의 ZCT라든가 GPT를 설치를 해야 되죠. 델타 결선 내에 순환전류가 흐른다. 내부 순환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절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일선 지락시 사고 시 건전상 전이 상승이 커서 절연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보는 김에 같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는 결선을 그리는 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나왔던 문제가 결선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같이 물어보니까 전체적인 걸 같이 봐주셔도 되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VV 결선에 대한 내용이네요. 델타 결선을 운전하던 중 변압기 한 상이 고장이 생겨 이것을 분리하여 나머지 2대로 3상 전력을 공급하고자 한다. 다음과 물음에 답하고 결선도를 완성하시오. 자, 이 문제도 꽤 많은 비중을 갖고 출제가 됐었던 문제고요. 결선의 명칭을 저희는 VV 결선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V 결선. 이거를 내가 VV 결선인데 V 결선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시지는 않고요. 조금 기다려 봐야 되긴 합니다. 왜냐면 1차가 델타고 2차가 델타라는 걸 명시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VV 결선이지만 V 결선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문맥상 크게 문제되진 않고요. 델타 결선에 델타 결선에서 VV 결선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의 VV 결선의 장점과 단점 2가지씩을 적어달라. 그래서 가장 큰 특징으로는 변압기 2대로 3상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압기 3대가 3상을 공급해 주는데 2대로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현장 같은 데서 간단하게 3상 부하로 운영하고자 할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되고요. 설치 방법이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다. 방금 얘기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죠. 단점으로는 델타 결선보다
출력이 57.74%로 저하된다. 그래서 출력이 저하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용률이 86.6%. 이게 뭐냐면 이용률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잖아요. 원래는 이제 삼상 변압기를 가지고 세대분의 출력을 얻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용률이 100%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V결선은 2대의 변압기로 삼상을 뽑아내다 보니까 2대의 변압기로 세대분의 에너지를 뽑아내야 되는 거죠. 일종의. 세 대가 있을 때 에너지를. 그러니까 한 대가 자기 거 뽑다 말고 나머지 거를 뽑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연의 변압기의 이용률이 저하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선을 한번 볼게요. 무슨 변압기가 고장이 납니까? T1 변압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T1이잖아요. 그럼 이 변압기가 고장이 났으니까 고장난 변압기는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결선을 하시면 돼요. 뭐가 됐든 간에 다 똑같아요. U는 무조건 올려주시면 돼요. U는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얘도 U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죠. 이쪽은 부하측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V가 옆에 있는 U랑 이렇게 묶이고요. 그리고 이 V가 옆에 있는 얘랑 이렇게 묶이면 돼요. 접지에 대한 내용 없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끝. 예, 이게 바로 V결선에 대한 결선법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요거 빼먹었네요, 제가. 이렇게 하나 나가야 되죠? 삼상이니까. 이거 하나 빼먹었네요. 삼상이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뭐다? V결선에 대한 내용이라서, V결선 요렇게만 딱 하면, 아주 깔끔하게 끝납니다. 요렇게 몇 번 정도 그려보시고 시험장 가시면 웬만해서 이 그림 나왔을 때 틀리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V결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3상 4선식 배전선로에 단상 변압기 두 대가 있는 미완성회로이다. 역V결선을 이용하여 자, 2차의 3상 전원 방식을 결선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역V결선을 언제 사용하는 건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우선 역V결선은 Y 델타 결선일 때 Y에 대한 변압기가 하나가 소선이 되거나 얘가 하나가 소선이 되거나 아니면 어떠한 목적에 의하여 결상이 되는 경우, 그쵸? 지금처럼 이렇게 전원으로부터 결상이 되는 경우에 이제 역V결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V결선을 저희가 하게 있는데, 그러면 이 역V결선을 할 때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이 역V결선하는 변압기를 우리는 이부싱 변압기라고 해서, 이부싱 변압기는 이런 게 이부싱이죠. 이렇게 변압기가 있다라고 하면 부싱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요 부싱이 B상이다. 요 부싱은 N상이다라고 하는 이부싱 변압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풀면은 안 풀리고 시상을 먼저 저희가 복원을 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게 시상이다. 그래서 요걸 제가 시상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시상이다. 시상. 그리고 이때 여기에 이제 변압기 한 대가 그대로 살아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고장 전이니까. 고장 전을 먼저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압기 한 대가 있다. 그러면 이때 요 변압기를 제가 A상, B상, C상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게 A상이잖아요. A상이니까 얘가 쭉 올라가서 A상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여기가 B상이잖아요. B상은 이렇게 쭉 가서 여기랑 연결돼 있고요. 여기가 C상이잖아요. C상은 쭉 가서 여기랑 연결돼 있어요. 됐죠? 그리고 자 여기 V 있죠? 요 V랑 그다음에 요 V랑 그다음에 이쪽에 V가 있겠죠? 얘네들이 원래는 묶여서 어디랑 연결이 됩니까? 요 중성선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원래는 요 중성선을 무슨 처리합니까? 요거 부동 처리한다라고 배우죠? 부동 처리라는 게 뭐예요? 연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는 이제 부동 처리를 하는데, 우선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하시고 2차 측을 볼게요. 2차 측은 델타잖아요. 그러면 델타니까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여기가 B상, 그리고 여기 하나, 여기 C상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얘랑 얘는 옆으로 가서 얘랑 연결되고, 요거 옆으로 가서 얘랑 연결되고, 그 다음에 요거 쭉 가서 여기랑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죠? 실제 이제 C상이 결상이 되기 전에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결상을 시켜 볼 거예요. 얘가 이제 이렇게 결상이 되잖아요. 이 부분을 날려버리면 되죠. 이 부분을 이렇게 날려볼게요. 결상이 된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한번 쭉 날려볼게요. 날아가고, 요거는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럼 얘가 지금 결상이 됐으니까 C 변압기 쪽은 이렇게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됐죠? C 쪽은 이렇게 날아가게 돼 있고요. 요것도 이제 여기까지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C에 관련된 거는 다 지워야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지워지겠죠? 이 부분은 이렇게 지워지면 안 되고, 이 부분만 지울게요. 이 부분만 이렇게 지워지겠죠? 이 부분만 이렇게 해서 지워지고, 저거는 연결이 그대로 돼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지워지겠죠? 지금처럼 제가 C 부분만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러면 그 결선의 모양이 지금 옆에 있는 답안하고 똑같은데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요 2차 측은 V 결선이 됐단 말이에요. 델타였다가 이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돼서 V 결선이 되고요. 자, 요 V 결선 되어 있는 요 공통점 있잖아요. 공통선. 이 부분은 접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접지는 일반적으로 중성선하고 연결하니까 시계 우리 실제 답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이렇게 연결된 거죠. 됐죠? 예, 그래서 제 그림의 답이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처음에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바로 Y 델타 결선에 대한 이부식 변압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C상이 결상이 됐을 때의 그림을 그린다라는 부분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외우지 않고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이었고요. 2012년도 기사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그 당시 때도 아마 이런 문제들은 다 틀리고 오셨던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되게 어려웠던 그런 그림에 대한 문제다. 근데 이렇게 C상이 사라졌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충분히 그릴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부위 결선도 시험에 나왔던 이력이 있다. 좀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요, 스코트 결선이 나오죠. 삼상전원에 단상 전열기 2대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삼상 평형 전류가 흐르는 변압기의 결선 방법이다. 삼상을 이상으로 변환하는, 이렇게 삼상을 이상으로 변환하는 결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스코트 결선, 우드 브릿지 결선 이런 것들 있죠. 메이어 결선. 그래서 이 결선 방법의 명칭과 결선도를 완성하여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죠. 변압기 2대를 이용해서 삼상을 이상으로 바꾸는 스코트 결선을 사용할 겁니다. 이 스코트 결선도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되게 어렵거든요. 자, 요 부분을 제가 A상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있죠. 변압기 2대가 있는데 요 부분을 B, 예, 그리고 요 부분을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에 대한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 즉 BC 코일의 정 가운데 A 코일의 2분의 3이 되는 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게 1차가 결선이 된 거고, 그 다음에 2차도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A가 되고요. 그 다음 하나를 이렇게 2개를 뽑는데 여기가 B고 여기가 C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예, 결선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2차 측이 V 결선하고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V 결선처럼 옆으로 가게끔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극성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성이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예, 마이너스 극성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요 부분이 플러스고 요 부분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연결돼야 된다라는 거. 여기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라는 거.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제 전차선을 사용할 때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전차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밑에다 그릴까요? 이렇게 요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요게 이제 B선이 되는 거고 요게 A고 여기가 C. 요 B는
이제 통상 묶였으니까 이렇게 접지를 하겠죠. 그러면 어디에? 여기에 이제 전차가 하나 가고, 이렇게 전차가 하나 가고, 여기에 이렇게 전차가 하나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차 바퀴, 여기도 전차 바퀴, 그리고 여기가 펜타그래프, 여기가 펜타그래프.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겠죠. 당연히 요거를 이제 좀 분리해 가지고서 각기 다른 레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요거의 원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삼각형을 하나 그리면 이런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요 그림이 이런 그림이거든요.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요. 그거의 정 가운데. 그래서 요 부분 여기가 2분의 1이 되고 여기가 2분의 1이 되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요게 이제 T 모양이라고 해서 이제 스쿼트 결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벡터도로 표현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자,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A입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같대.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고요. 여기는 1이고요.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돼요. 됐습니까? 이 T 모양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이거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 2분의 루트 3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루트 3의 제곱은 뭐와 같다? 1과 같다. 그래서 여기 1, 여기 1. 그래서 대칭 평형이 되고 2분의 루트 3과 2분의 1 지점에 연결이 되겠죠. 그 점이 바로 요 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스쿼트 결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조금 어렵긴 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몇 번 그려보시다 보면은 조금 쉽게 이해가 되고, 주의할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마이너스가 묶여야 된다라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V결선처럼 그리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아마 제가 볼 땐 충분히 몇 번 그려보시면 되실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저희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어려워요. 1차 정격이 6600, 2차가 210의 단상 변압기 두 대를 승합기로 V결선하여 6300V의 삼상 전원에 접속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런 문제는 우선은 건수의 알파는 1차가 6600이고요. 여기가 210이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승합 2차 측 전압이니까 2차 측 전압은 승합된 이후의 전압이잖아요. 그래서 승합된 이후의 전압에 대한 식은 이렇게 되고요. 그걸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얘기를 드는 게 아니라 결선법에 대한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우리가 이제 단권 변압기 승합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풀어보는 모듈형 문제를 좀 다뤄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결선법이 나옵니다. 자, 이 삼상 V 결선 승합기의 결선도를 완성하시오. 얘는 이거예요. 원래 그림이 이런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V결선이 단권 변압기가 연결이 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V결선이 단권 변압기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 C라고 하는 요 점 있죠. 요 점을 잠깐 보시면 몇 개가 같이 요 점 있죠. 요 점이 몇 개가 같이 묶이는지 볼게요. 네 가닥이 묶이죠. 이렇게 네 가닥이 묶이는 점이 C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돼요. 자, 요 지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선이 하나가 있고요. 요 지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선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1차 측, 요게 2차 측이 되는데, 바로 요 지점을, 제가 요 지점을 A의 5점이다 이렇게 적고, 요 지점을 B의 5점이다 이렇게 적을게요. 이거는 편의상 이렇게 적은 거고, 당연히 요 부분은 C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요 점이 A의 5가 되고, 여기가 B의 5라고 할게요. 됐죠? 그러면 뭔진 모르겠지만
C점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를 자, 요 부분을 제가 A0, 예, 그리고 요 부분을 B0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4개가 같이 묶여야 되는 점이 존재하잖아요. 4개가 같이 C점은. 그러면 요 가운데가 이렇게 쭉 가운데 하나가 가면 요게 바로 C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C. 여기도 C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4개가 다 묶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4개가 묶인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거죠. 요렇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운데서 컴먼을 하지 않고 단자점에서 컴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그린다기보다는 이렇게 그리는 게 좀 더 답의 명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제가 좀 다르게 그려 볼게요. 얘가 여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 단자점, 그리고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게 C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이렇게 그리면. 그래서 아까처럼 그려도 제가 볼 때는 문맥상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단자점에서 네 가닥이 연결된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요거를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2개 묶고 여기서 가서 2개 묶고 이런 식으로 가게끔 해도 무방하겠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C가 4가닥이 같이 묶여 있는 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요 지점에서 제가 컴먼을 해서 여기서 컴먼해도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컴먼해도 되고 요 컴먼이 돼서 그럼 얘는 1가닥, 2가닥 그리고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랑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3가닥이 되죠. 그럼 이렇게 3가닥이 나오는 게 여기가 요 부분이 하나, 둘, 3가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C로 이렇게 들어가요. C로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 걸치고 돌아서 요거 걸쳐서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거. 요게 이제 A가 되고요.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여기에서 단자점 하나가 이렇게 컴먼이 돼서 나와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C로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서 돌아서 이렇게 돼서 나가죠. 그럼 이게 바로 B가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그죠? 그럼 그 그림이 이 그림하고 똑같더라. 이렇게 등가가 되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한 번 그려서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려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이제 실제 도면과 자료는 저희 카페 정민쌤 전기교실 네이버 카페 아래 링크 있습니다. 거기로 가시면 이 그림 그대로 있으니까 그거 출력하셔서 여러 번 그려보시거나 아니면 PDF로 다운받으셔서 태블릿에 넣어서 여러 번 그려보시고 지우고 여러 번 그려보시고 지우고 이런 과정을 조금 해주시면 아마도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도 나중에는 쉽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무턱대고 이거를 그리겠다 그럼 이거 안 외워져요. 근데 지금 요 그림을 이해하면서 요걸 이해하면서 그려보겠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저압이 되고 여기가 승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저압과 여기가 승합된 전압의 관계. 그래서 요게 1차 전압 V1, 요게 VL이 되고 요게 지금 2차 전압 V2, VH가 되겠죠? 예, 요 관계가 아까 얘기했던 V1, 1 플러스 알파분의 1 이러한 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결선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선법에 대한 문항도 모듈형으로 쭉 한 번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본인이 한 번 정도 이상 그림을 그려보고 부족한 건 2번, 3번 그려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나 이제 결선법 다 끝났어.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면 돼 라는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모듈형의 즉 패턴형 중심의 문제풀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강의를 해봤지만 전기기사 실기만큼은 모듈형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고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가지고 와서 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요. 저희 구독 반드시 해놓고요. 저희 영상 업로드 되면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